문제 달인 신혜순입니다. 17년도 1회 제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워크넷에서 채용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3번, 4번 좋은데요. 2번에 연령별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로 인해서 연령별 채용 정보는 검색할 수 없는 것이에요. 42번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분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고용직업분류예요. 1번에 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진법을 준용하였다. 이 개정돼서 1번이 맞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2번에 직능 수준을 분류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아니에요. 직능 수준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능 유형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였고요. 3번에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원래 이 3번이 정답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4번에 최소 고용 인원을 고려하였다라는 걸 틀렸고요. 전국적으로 1만 명 내외의 고용 인원이 있는 수준에서 직업 단위를 분류하여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전국적으로 1만 명 내외의 고용 인원이 있는 수준에서 직업 단위를 분류하였다. 43번 공공직업정보와 비교한 민간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민간직업정보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필요한 시기 그리고 한시적 이런 얘기 나오면 민간직업정보라고 했었어요. 2번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이다 하면 이건 공공직업정보겠죠. 3번에 특정한 목적 직종을 제한적으로 이러면 민간 직업 정보예요. 4번에 시사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역시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왔네요. 44번요. 2017년 1월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에서 신규 구인 인원 420명, 신규 구직 건수 800건, 취업 건수가 210건이라고 했을 때 구인 배수는 얼마냐? 구인 배수 구하는 공식은 신규 구직 건수 하니까 800이죠. 신규 구인 인원 420명이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구인 배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신규 구직 건수 분의 신규 구인 인원 해서 구하면 800분의 420이니까 0.525가 나오는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1번에 0.53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45번요.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 이렇게 있어요. 일단 한국직업사전에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직업사전은 첫 번째 직업코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본 직업명 세 번째가 직무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가 수행 직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가 직업 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가 직업 정보요. 그래서 한국 직업 정보 사전은 이렇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직업 코드, 본 직업명, 직무 개요, 수행 직무, 부가 직업 정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가 직업 정보가 1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정육 숙직 작작작 이렇게 써요.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나 자유, 관조, 표 이렇게 13가지요. 뒤에 마지막 표는 의미 없이 운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일종의 라임을 맞췄다 했었죠.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정육 숙직 작작작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나 자유, 관조, 표 이게 부가 직업 정보 구성 요소예요. 2차 실기에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그냥 외워놓으면 그냥 구하는 것이죠. 직무, 기능, 숙련, 기간, 자격, 면허 이 지금 직무 개요라고 있는 것은
즉 한국 직업사전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거지 부가 직업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직무 기능과 직무 개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네요. 46번.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 스포츠 경영 관리사예요. 임상 심리사와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제한이 있는 서비스 분야 국가 기술 자격 종목이고요.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컨벤션 기획사 1급은 2급은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컨벤션 기획사 1급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어요. 2급 자격증 취득 후에 실무 3년을 하거나 또는 자격증 없이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컨벤션 기획사 1급의 응시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47번. 직업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소 또는 인터넷 사이트와 제공 내용이 틀리게 작지어진 거. 이 여러 차례 했었죠. 한국 직업사전. 이 직업사전에는 직업별 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2번, 3번, 4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8번.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쭉 읽어보시고 2번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1% 상승한 시간급 9,160원이다. 이 최저임금 금액이 자주 점에 나오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3번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니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아니에요. 고노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49번 워크넷의 잡맵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정보. 지금 현재 이 잡맵은 서비스 중단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50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 중 양성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구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했었어요. 하나는 훈련 목적에 따라서 구분했었고요. 또 하나는 훈련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단 말이에요. 훈련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었죠. 첫 번째는 기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는 양성 훈련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그것을 우리는 향상 훈련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그것을 전직 훈련이라고 해서 직업을 옮기는 것이잖아요. 전직이.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 방법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네 가지로 나눴었어요. 첫째가 훈련 전용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이 있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체 훈련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산업체 생산 시설 및 근무 장소에서 하는 현장 훈련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실시하는 원격 훈련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우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한 혼합 훈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끝났죠. 뭐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한 문제 그냥 맞추고 들어갔다 보시는 거예요. 1번 보시면 근로자에게 작업이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훈련시켜? 요거 양성 훈련이네. 뭐야 그럼 1번 그냥 답 나왔네요. 2번에 정보통신 매체 원격지에, 이거 원격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이에요. 3번에 산업체의 생산시설, 역시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이죠. 그래서 요거 현장 훈련이 되겠고요. 4번에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직무 수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 수행을 습득시키기 위한 거, 요 향상 훈련이라고 했었잖아요. 1번 답 나왔네요. 51번 일반적인 직업정보 처리 과정이요. 직업정보 처리 과정, 수분과 체제 축평 이렇게 했었잖아요. 수분과 체제 축평인데 요 체계화 자주 생략되어진다고 했었고요. 체제 축, 여기 또는 축
축적도 역시 자주 생략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분가, 체제, 축평, 수분가, 체제, 축평 완전히 이 체계와 축적까지 놓아서 외워버리면 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51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목적에 관한 분류 목적이에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여기 잘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예요. 산업분류. 산업분류의 분류 목적이니까 이 산업분류라는 건 산업을 분류하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다면 3번에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산업분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요. 한국표준 직업분류가 해당되겠죠. 그죠? 산업분류 아니고 한국표준 직업분류가 구인 구직의 안내 기준으로 사용되어진다. 53번이요. 직업정보의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1번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시각적 효과를 부과한다. 이거 맞겠죠. 2번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도 연관되어 있다. 맞겠죠. 3번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거 많이 나왔던 것이죠. 이거 틀렸잖아요.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직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 즉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하는 것이에요. 4번 맞는 내용이고요. 54번. 다음은 어떤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의 검정 기준이냐? 해당 국가 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 그러면 숙련 기능만 있잖아요. 기능사지 뭐예요? 그죠? 대본에 맞출 수 있어요. 지금 1번의 기능장이라는 거는 최상급 숙련 기능과 현장 관리 능력 보유 이거 나와야 돼요. 최상급 숙련 기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공학적 기술 이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산업기사는 기술 기초 이론 지식과 숙련 기능을 함께 보유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 차례 우리 문제 다뤄본 적 있어요. 55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개정이 돼 갖고요. 해당하지 않는 게 모두 이렇게 2번, 3번, 4번이 모두 틀리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맞게 나오려면 대분류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나오면 1번 딱 답이 좋을 텐데 아무튼 여하튼 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D라는 것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이제 수도 사업이 아니에요. 수도 사업은 이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조절 공급업 이걸로 나와야 되고요. D는요. 그리고 L은요. 부동산 및 임대업인데 임대업이 따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L은 부동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R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예술이라든지 스포츠 그리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56번 재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업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설문지 질문 순서 이것도 역시 여러 차례 했네요. 특수한 것을 먼저 물으면 안 되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것을 묻고요. 나중에 갈수록 특수한 것을 묻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거나 특수한 것을 묻게 되면요. 설문조사의 그 당사자가 당황한단 말이에요. 2번의 질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3번의 개인 연봉에 관한 질문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뒤로 하는 것이에요. 4번의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다. 뭐 당연하겠죠. 57번 한국 직업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직업 전문가 및 재직자의 정성적 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하되 정량적 전망을 일부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성적 전망 결과와 정량적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정량적 전망을 일부 반영하는 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성적 전망 결과와 정량적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이렇게 도출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되는 항목은 없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58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요. 뭐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왔던 것이죠. 1번에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이 생산 단위예요. 그 다음에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대분류죠.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좋고요. 3번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번 수수료나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별도 항목 아니죠. 별도 항목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해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59번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와 직능 수준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이 관리자라든지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네요. 2번은 판매 종사자는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관전, 그죠? 관전 이렇게 하고 사서 판농기장 이게 2차 실기에 나와갖고요.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던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이에요. 나올 것이 아닌데 여하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업정보론이 2차 실기에서 강세였어요. 아무튼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 사서 판농 기장이요.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 기능업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모두가 제2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단이라고 있는 것은 바로 단순 노무 종사자예요. 제1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요. 이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60번 실업급여 중 취업 촉진 수당이 아닌 것은 우리 여러 차례 했었지만 한번 더 해볼게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그리고 취업 촉진 수당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실업급여, 실업, 돈 못 벌어, 양치질 못해, 구치, 쩔어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촉진 수당은 다시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4개가 뭐냐? 조직광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조직광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1번에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번에 훈련 연장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강의 중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